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수학연구소의 수신생입니다. 또 게시판에 또 올라왔어요. 요즘 질문이 많이 올라와. 그죠? 어쨌든 제가 질문 다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였죠? 피터. 나의 애제자 피터가 또 질문했는데, 자, 확실히 피터가 공부를 잘하나 봐. 그래서 질문한 내용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블랙라벨이 전체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력 정석 그냥 싸다게 때려버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블랙라벨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제가 왜 자꾸 이제 블랙라벨을 이제 강조하냐면 내신에서 써먹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숫자 살짝 바꿔버리면 개념이 좀 바뀌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부교재로 좀 택하고, 그러니까 상위권을 가르는 어떤 킬러 문제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1등급을 노리고 정말 스카이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블랙라벨 꼭 풀어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생 프로인데 시스템도 아직 어려워. 그럼 아직은 블랙라벨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죠? 밟아야 되는 수순들이 있습니다. 일품도 풀고, 뭐 블랙라벨 풀고, 뭐 최상위도 있고, 뭐 한수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블랙라벨을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물론 뭐 일품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근데 확실히 사고의 깊이 쪽에서 봤을 때는 교재의 퀄이라던가 뭐 어떤 분배, 이런 어떤 거 있잖아요. 그래서 편집, 뭐 이 상태 이런 거 다 떠나서 중간중간에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좋은 문제들 많아서, 블랙라벨 되게 좋다, 이거야. 뭐 블랙라벨 출판사 뭐 직원 같아. 자, 어쨌든. 자, 지금 우리 피터가 질문한 문제를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뭐냐면, 블랙라벨 이제 38쪽에 2번 질문을 했어요. 자, 방정식 뭐야 이거 항식은. 자, 방정식 x의 x 가우스 x 더하기 182 가우스 x제곱 더하기 가우스 x. 자, 요렇게 생긴 어떤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지금 근의 개수가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빨리 가서 구해야 돼요. 129 띠용띠용. 자, 어쨌든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세박이 시절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 블랙라벨 질문에서도 가우스 함수의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가우스 방정식. 그죠? 가우스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가우스는 뭐라고? 대답, 빨리. 가우스는 뭐라고요? 가우스 뭐다? 대답 안 해? 오. 가우스는 정수다. 가우스는 뭐다? 정수다. 뭐 몇 번을 더 얘기해야 되나요? 뭐 앞으로 계속 얘기했죠. 아마 평생 얘기하겠죠. 평생. 제가 이 분필을 놓는 그 순간까지. 그죠? 벽에다 막 똥칠하고 막 이럴 때까지. 가우스는 정수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올렸던 그 질문과는 이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저번 시간에 있던 문제는 제가 제 기억에는, 그게 뭐였더라? 뭐였지 그게? 그거 뭐였지? 그 기억이 잘 안 나네. x제곱에서 빼기 가우스 x제곱 얘는 ax 더하기 1이었나? 제 기억엔 이거였는데, 그쵸? 그래갖고 요 놈의 뭐 개수가, 근의 개수가 뭐 5개가 돼주는 뭐 음수 a의 최대값? 뭐 이거 구하십시오. 근데 얘는 뭐냐면은, 얘는 여기다가 y는 이렇게 써버리고, 여기도 y는 이렇게 써버려가지고 얘를 어떤 함수 대 함수, 즉 기하로 바라보면 된다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제가 세박이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거. 어려운 문제들은 기하랑 많이 짬뽕된다 이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선생님 그럼 얘도 기하인가요? 가우스가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는 기하라면서요. 그래? 그래서 여기다 y를 쓰고 여기다 y를 써서 푸시면 패가 망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못 그려요. 가우스 x제곱 더하기 x라고 한 그래프를 여러분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못 그리나요? 정말로 못 그리나요? 정말로 못 그려요. 진짜로. 그리고 왼쪽 앞에 있는 이 x에다 가우스 x, 이거는 물론 그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플러스 187이라서 x축에서 지금 187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려면은 A4 용지를 한 10m 정도 해야 돼. 그래야지 겨우 그래프의 개형이 보이고, 그러니까 못 푼다는 건 아니고, 정말 그래프로 그려서 풀려면은 이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 그래프가 아니야. 딱 보는 순간 알잖아요. 나 이거 못 그려. 벌써 좌절이 딱 왔잖아요. 바로 판단해야 돼. 이건 뭐다? 그럼 결국 대수다. 무슨 대수? 졸뭐한, 지저분한 대수다. 이거죠. 이해됐죠?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워요. 사실은 할 말이 제가 좀 많아요. 원래 얘는 수투에서 상용로그의 이제 지수, 상용로그의 지표, 가수,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들은 얘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제가 어쨌든 최대한 아직 수투를 아직 뭐 배웠긴 했지만 아직 상용로그의 그 지표 가수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클리어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피터뿐만 아니라 분명히 지금 개별 질문을 얘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창피해서 글을 못 남기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반성하세요, 정말로.
무지한다고 한 거에 아니에요. 무지라고 하는 건 지식이 없는 거고요. 무식한 거는 무지는 어떤 그 깨달음이 아예 없는 거고, 무식한 건 지식이 없는 것뿐이거든요. 지금 잠깐 여러분이 무식하다고 해서 질문 안 올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건 평생 무지도 될 수 있어요, 진짜로. 뭔 말이야. 어쨌든 항상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올 건데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진짜 박수. 자, 이제부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우스에 대해서 잠깐 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분필이.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자, 집중. 자, 가우스가 있고 가우스 5 더하기 예를 들어서 4분의 1 이런 게 있다라고 칩시다. 5.25인데 왜 이렇게 쓰세요? 뭐 5.25로 쓰시던가. 아무 상관없잖아. 자, 5.25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5 이렇게 나오죠. 왜? 가우스는 뭐만 보는 거다? 정수만 보는 거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5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5 더하기 3분의 1은 뭡니까? 선생님, are you kidding me? 장난하세요? 너무 쉬운데? 당연히 5죠. 그쵸? 잘 보세요. 자, 그런데 5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의 가우스는 뭡니까? 이래버리면 어머? 와타나베 니곤치가 소데스네? 난다요. 이거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얘를 전개를 하세요. 그러면 얘는 5의 제곱 나오고 플러스 2 곱하기 5 나오고 여기 3분의 1 나오고, 그죠?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가우스를 씌워주면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뭐냐면 얘는 확실히 5의 제곱은 정수니까 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가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25로 나가. 너 나가라. 근데 이 뒷부분 여기 3분의 10 더하기 얘가 9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어차피 못 나가는 건 100% 확실해요. 왜냐면 얘는 1보다 작은 놈이잖아요. 이 부분은 소수니까 소수. 그죠? 정수 더하기 소수에서 소수는 어차피 제곱해주면 여전히 소수예요. 0과 1 사이 있는 놈은 제곱해주면 더 작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못 나가는 건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얘죠. 이 3분의 10에다가 9분의 1을 더했어. 뭐야 이거. 그래서 얘는 못 나가지만 얘랑 합쳐지면 얘는 왠지 나갈 수 있지 않나요? 얘는 3점 얼마고 얘는 0점 얼마인데 두 개 더하면 4점 얼마 안 되나? 제가 지금 3분의 1을 들었지만 만약에 3분의 2로 하면 얘가 숫자가 막 변형이 일어나죠. 그쵸? 이해되시죠 지금?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지금? 다시. 얘를 제가 이 정수 부분을 방금 전에 5라고 썼는데 여기 n이라고 쓰고, 잘 들으세요. n. 그리고 이 3분의 1, 이 소수 부분을 제가 알파라고 쓸게요. 다시 n은 뭐다? 정수. 그 다음 소수 부분 알파, 얘는 뭐다? 소수 알파. 알파는 당연히 뭐부터 뭐 사이에요? 0부터 1 사이죠. 이해되나요 지금? 5.0은 되지만 5.99999 되지만 5 더하기 1은 안 되잖아요. 소수 부분은 어차피 1보다 작은 거죠. 0은 되지만. 그래서 이 알파는 0부터 1 사이인데 0 이상이고 1 미만이다. 다시 5 더하기 3분의 1을 제가 n 더하기 알파로 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5에 자리 있던 걸 n, 그 다음 3분의 1에 자리 있던 걸 알파로 놓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자, 그러면 n 더하기 알파의 제곱을 해버리면 얘는 n제곱 나오고 얘는 2n 알파 나오고 여긴 더하기 알파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지금? 그럼 얘는 어차피 방금 전에서 5였으니까 25처럼 나갈 수 있지만 얘가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얘도 어떻게 나가는지 얘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냐 이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이해는 갔죠? 자, 이제 뭐 어쩌라고. 자, 잘 보세요 이제. 자, 제가 분명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우스는 뭐다? 또 얘기 안 해. 정수다. 자, 이제 입 아프니까 얘기 안 할게. 가우스는 뭐다? 정수다. 한 번 더 얘기했네. 얘를 잘 보시면 좌변은 x의 가우스 x 더하기 187이고 우변은 x의 제곱의 가우스에다가 더하기 그냥 가우스 x인데 이 우변을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우변을. 여기서 힌트가 있으니까. 문제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변을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쳐다봐. 자, 뭔데? 가우스 x제곱 더하기 가우스 x. 아이고야,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우스. x제곱의 가우스니까 뭐야? 정수. 얘도 뭐다? 정수. 어라? This is 정수. This is 정수. 그럼 우변은 정수와 정수를 더하는 거니까 우변은 다 싸그리 다 뭐다? 정수. 이해됐죠? 지금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른쪽 무조건 정수예요. 3, 4, 5, 뭐 마이너스 1, 100, 103 이런 거예요. 다. 이해되죠 지금? 그런데 우변은 무조건 정수인데 좌변도 잘 보세요. 얘 뭐예요? 180지.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허수입니까? 얘 정수죠.
그죠? 정수에다가 잘 봐요. 얘도 정수죠. 가우스 x니까 정수잖아요. 정수. 여기 정수예요. 정수. 얘 정수. 얘도 정수야. 얘도 정수. 그리고 앞에 곱하기 뭐가 있어? 선생님 x인데요. x가 정수예요? 모르죠. 그거는. 얘가 1.1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으니까.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죠? 쌤 그럼 얘도 정수 아닌가요? 정수와 정수가 곱해져야지 얘가 정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정수가 더해져야지 우변도 정수니까 얘도 정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땡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얘가 정수인 건 맞아요. 이 부분이 정수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x에다 가우스 x를 더한 놈이 정수가 돼야지, 그래야지 180이랑 더해져서 정수가 되고 우변은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 정수가 맞는데 얘가 정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려워. 벌써 머리 쥐나나 봐. 잘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어렵다고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x라고 하는 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풀 건데 x라고 하는 수를 x를 아까 뭐 5.1일 수도 있고 5.3일 수도 있고 5.25일 수도 있고 5 더하기 3분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x가 뭔지 모르지만 걔의 정수 부분과 걔의 소수 부분. 이해됐죠 지금? 이해됐죠? 그러면 x는 다시 한 번 더 쓸게요. x는 n 더하기 알파라고 쓰면 얘를 이렇게 딱 지정해 놓고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그 x니까 얘는 그대로 여기다 쓴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x 대신에 n 더하기 알파를 그대로 쓰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우스 x에 n 더하기 알파가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수 더하기 소수가 들었는데 가우스를 씌웠어? 그럼 뭐만 나와요? 정수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n이 나와요. 오케이, 말이 쫓아왔죠? 더하기 187 나오고. 잘 보세요. 그 다음 여기 선생님 n 더하기 알파의 제곱이네요. 그래요. n 더하기 알파의 얘는 제곱의 가우스고요. 이거 좀 이따 처리할 거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여기도 또 n 더하기 알파인데 또 가우스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그지 n으로 나오겠죠. 그쵸? 이해됐죠? 잘 보세요 이제. 맨날 잘 보래. 자, 우변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변은 다 정수라고 그랬는데 좌변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좌변 여기 정수죠? 그 다음 제가 얘랑 곱한 것도 정수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얘랑 곱해서 정수가 되지. 정수 더하기 180은 정수니까. 그런데 자, 얘를 전개해버리면 여기서 n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알파 n이 나오죠. 그리고 더하기 187이 나와요. 그런데 n은 정수니까 정수의 제곱이니까 얘도 정수입니다. 얘는 원래 정수였고요.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요? 정수 더하기 뭐 더하기 정수는 우변이 다 뭐예요? 정수죠. 이해됐어요? 결국 알파 n은 뭐다? 정수다. 선생님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정수 더하기 정수가 정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n은 정수야 이미. 알파 n도 정수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알파 n 잘 보세요. 알파 n이라고 하는 놈은 얘는 분명히 어떤 정수예요. 그 정수가 뭔데 몰라. 난 뭔지 몰라. n이 만약에 5야. 5인데 여기다 뭘 곱했더니 얘가 정수가 됐대. 걔는 뭔지 몰라. 그러니까 정수가 됐으니까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5가 되거나 6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를 제가 K로 놉니다. 엥? 뭔 말인지 몰라. 다시. 얘 정수, 얘도 정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얘가 정수니까 그 정수를 제가 그냥 K로 놓겠다고요. 알파 N은 K야. 이해됐어요? 알파 N은 K야. 알파 N은 K. 그래서 왜 그렇게 놓는데요? 이 문제의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 번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알파 N을 제가 K라고 놓으면은 이 알파라고 하는 놈은 N분의 K가 되죠. 그쵸? 이해되나요, 지금? 알파는 뭐분의 뭐? N분의 K가 돼. 근데 얘는 N이 뭔지 모르고 K도 뭔지 모르지만 분모도 정수고 분자도 정수예요. 그러니까 N은 1, 2, 3, 4, 5, 6, 7, 8 갈 수 있는 거고 K도 1, 2, 3, 4, 5, 6, 7, 8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알파라고 하는 거 소수라고 그랬잖아요. 0부터 어디 사이까지? 1까지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다가 N을 곱해주면 알파가 만약에 0이면 0 곱하기 N이니까 이 알파 N은 0이 될 수 있죠. 제 말 이해됩니까? 알파가 0부터 1 사이까지예요. 따라서 거기다 n을 곱해버리면 알파가 제일 작을 땐 0이니까 0 곱하기 n이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그 다음 알파는 1보단 1은 될 수가 없으니까 1에 제일 근접했다고 치면 1 곱하기 n이 돼서 얘는 그래서 n이 되는데 n은 될 수가 없겠죠.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알파 n은 k인데 그 알파 n은 알파가 제일 작을 때 0이잖아요. 알파는 소수분이니까 0부터 1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0 곱하기 n에서 얘는 0이 나올 수 있고 등호가 붙었고 알파는 1은 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소수니까. 따라서 얘가 만약 1이라고 가정하면 여긴 1 곱하기 n이 돼서 n이 돼야 되는데, 즉 n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쪽은 등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알파 n은 k인데 k는 0과 n 사이에 있다. 여기까지 쫓아왔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n이 정수잖아요. n이 만약에 5야. 예를 들어서 n이 만약에 5예요. n이 5야. 근데 그 k 값의 범위는 0부터 n 미만까지니까 얘는 이 알파라고 하는 거 5분의 0이 될 수도 있고 5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5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5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5분의 4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n이 만약에 오면 여기가 n이잖아요. 여기가 n이잖아요. 여기가 n이잖아요. 여기가 n이잖아요. 여기가 n이잖아요. 그럼 여기 분자에 오는 놈, 이 k도 제가 처음에 정수라 그랬잖아요. 알파에는 정수랄까 얘도 정수. 1, 2, 3, 4 가는데 그 놈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0부터 n까지 간대요. n도 정수야. n이 5야? 그럼 0부터 5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0, 1, 2, 3, 4. 5는 안 돼. 5 미만이니까. 이해됐나요, 지금? 여기까지 쫓아왔죠. 그죠? 아, 됐어. 어쨌든 알파는 n분의 k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봅니다. 와우! 자, 다시 갈게요. 다시 갑니다. 알파는 뭐라고요? 알파는 n분의 k니까 여기 대신에 이 알파 대신에 n분의 k를 제가 쓸 거예요. n분의 k. 요 대신에 n분의 k를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다시 풀어보자고요. 힘들죠? 그죠? 자, 상경로그의 지표 가수 부분을 잘 몰라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다시 갈게요. 자, n제곱. n제곱, 전기합의 n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k 나오네. k 더하기 187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요 부분은 전개를 할 건데, 요 부분 전개해서 그 다음에 제곱, 그러니까 전개한다는 건 제곱해서 그 다음에 그 가우스 씌울 건데, 얘는 n제곱 나오고 플러스 2n, n분의 k, 곱셈 공식 쓴 겁니다. 그 다음 더하기 n제곱분의 k제곱 나오죠. n제곱분의 k제곱에 가우스 이렇게 되고 뒤에는 더하기 n 이렇게 돼요. 쫓아왔죠? 그런데 여기는 n이랑 여기는 n이랑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다시 써줘. 이 부분만 다시 써주면 얘는 n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얘는 n분의 k의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정수죠? 얘도 정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가우스 5 더하기 x는 얘는 가우스 5 더하기 가우스 x랑 같아요. 이 안에 있는 정수는 그냥 밖으로 나와도 상관없어. 왜? 가우스는 원래 우리가 정수만 보자라고 했으니까 야 5의 정수는 5니까 그냥 나오고 x의 정수만 그냥 나중에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죠. 여기가 만약에 5의 제곱이도 여기도 5의 제곱이다 똑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n제곱은 얘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n제곱이 되고 얘도 정수잖아요. k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k, 알파에는 k라고 그랬는데 애시당초 여기가 알파인데 알파에는 여기가 정수가 된다니까 k도 정수니까 얘도 나와요. 이해됐어요, 지금? 그런데 n분의 k 제곱은 못 나와요. 얘는 못 나와. 왜 그러냐? 왜? n보다 k가 작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n이 만약에 오면 k는 4, 3, 2, 1 이런 거야. 1보다 작아요, 무조건. 그쵸? 아까 그랬잖아. 알파에는 k라고 그랬는데 알파는 n분의 k라고 했는데 알파는 0과 1 사이예요. 그러니까 알파는 1이 안 되니까 1 곱하기 n 하면 그게 n이 될 수가 없죠. 1 곱하기 n 하면 n이지만 알파가 1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k야. 따라서 k는 n보다 작아요. 따라서 분모보다 분자가 더 작으니까 얘는 1보다 작아. 1보다 작은 수를 제곱하니까 얘는 뭐야? 소수야. 따라서 얘는 가우스 밖으로 못 나오고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쓰면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야 5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뭐 5분의 3의 제곱의 가우스 이런 뜻이에요. 그럼 5의 제곱은 밖으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도 밖으로 나오는데 얘는 25분의 9는 못 나오죠. 소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그냥 소멸돼서 사라진답니다. 가우스는 블랙홀이야 그냥. 이해됐어요? 어머 그래? 그러면 애시당초 여기 있던 n 있죠? 여기도 n에다 써주고 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요. 여기는 n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87이죠. 자, 얘만 이제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정리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n제곱 날라가고 n제곱 날라가고 k 날라가고 여기도 k가 날라가고 따라서 k 더하기 n은 얼마다? 187이다 라는 관계식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아 그래? 뭔 말인데 여기까지 이해하셨어도 천재입니다. 쉽지 않아요. 자 n 더하기 자 지금 k 더하기 n이 얼마라고? 187이라고. 자 k 더하기 n이 얘가 187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k는 범위가 있었죠. 아까 이 k라고 하는 놈은 범위가 0보다는 크고 아까 n보다는 작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제가 썼던 거예요. 그렇죠? 기억납니까? 다시 돌려보기 한 20초 전으로 돌려보시면 있어요. 자, k 더하기 n이 180인데 이 k라고 하는 놈은 0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따라서 0보다 크고 n보다 작은 거에다가 n을 더한 놈은 얘는
얘가 187인데 얘는 K가 0이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봐봐요. 자 0보다는 K가 크고 그 다음에 N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여기 중변에다가 N을 더하고 좌변에도 N을 더하고 우변에도 N을 더해도 얘는 부등호는 변하지 않잖아요. 맞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좌변은 N이 되고 여기는 K 더하기 N이 되고 우변은 2N이 되는데 K 더하기 N이 얼마다? 187이다 이거죠. 자, 따라서 얘는 187 나오고 얘는 얼마다? 2N이다. 따라서 얘를 갖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면 얘는 2분의 187 나오고 여기는 N이 나오고 얘는 얼마가 나온다? 얘는 187이 나온다 이거죠. 즉 93.5와 187 사이에 있는 어떤 정수라는 거죠. 즉 93.5와 187 사이에 있는 정수 누구예요? 94부터 187까지죠. 맞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N이 만약에 94예요. 그럼 K는 얼마냐면 N 더하기 K가 187이니까 얘는 얼마? 93이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다시 여기 있는 지금 X가 94 더하기 N분의 K를 했으니까 94분의 93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X라고 한 놈을 처음에 제가 N 더하기 알파라고 놨는데 그렇죠? 근데 알파 N이 얘가 K이고 그래서 알파는 N분의 K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X가 만약에 N이 94면은 여기는 94가 되고 N과 K가 더해져서 197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라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실제로 넣습니다. 한 번만 넣을게요. 여기다가 곱하기 가우스 얘 해버리면 여기 94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187 나올 거고 얘는 94 더하기 94분의 93의 제곱 나올 거고 이렇게 해주면 이 식이 맞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N이 95가 되면 얼마냐? 왜냐면 지금 N은 94부터 187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N이 95면 여기도 맞아야죠. 여기가 95니까 얘는 얼마가 돼? 92가 돼야 돼요. 즉 X가 95 더하기 95분의 92가 되면 또 여기다 다 대입해주면 맞더라 이겁니다. 어디까지? 187까지. 즉 X가 187이면 얘는 187분의 K는 얼마 돼야 돼? 0이 돼야죠. 즉 X가 순수한 정수 187이어도 얘는 맞다는 겁니다. 해보세요 실제로. 187 곱하기 187 이거 187의 제곱이죠. 그냥 정수로 나오죠. 여기 187이죠. 여기도 180의 제곱하면 어차피 정수니까 그냥 나오죠. 여기도 180의 정수니까 어차피 그냥 나오죠. 똑같잖아. 좌변도 187의 제곱 더하기 187 우변도 187의 제곱 더하기 187. 따라서 총 개수는 몇 개다? 94부터 187까지가 나오니까 187에서 93개를 빼준 94개가 답이 됐다 이겁니다. 이해됐나요? 문제가 얘가 쉽지가 않아요. 꽤 어렵습니다 지금. 그쵸? 어쨌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좀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피터 학생 너무 질문 잘했어요. 나이스. 자, 앞으로도 계속 주옥 같은 이런 질문들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설명 엄청 잘하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국내에서 인강 찍으시는 어떤 선생님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봤을 때 저 감이 단언하는데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저 설명 정말 잘합니다. 그쵸? 되게 친근하고 얼굴도 대박.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아니다 한 문제 더 있까? 고생했어. 큰일 날 뻔했다. 그쵸? 아이고. 자, 한 문제 더 있어요. 자, 한 문제. 자, 더. 자, 얘도 또 역시 빔 작업을 했는데 얘는 뭐 어렵지 않아서 볼게요. 자, 6리터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통이 있다. 이 통에서 알코올이 일부를 퍼내고 그 부피만큼 물을 채워서 혼합액을 만든 다음에 처음 퍼낸액에 뭐 어쩌고 4분의 3만큼 더 많은 부피의 혼합액을 퍼내고 다시 그만큼의 물을 채웠더니 혼합액 6리터에 퍼낸 알코올과 물의 부피의 비가 5대 11이 되었다. 이때 처음 퍼낸 알코올의 그 부피를 구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언어 능력입니다.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문제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통이 있었어. 그 통에서 순수한 6리터짜리 알코올 원액이에요. 100%. 이거 먹으면 죽어 사람. 여기서 얼마만큼 덜어냈다고요. 얼마만큼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처음 퍼낸 알코올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그랬으니까 걔를 미지수 X로 놓으면 되잖아요. 처음에 여기가 6리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X만큼을 제가 쭉 뺐어요. 알코올을. 그쵸? 그럼 얼마 남아 지금? 알코올이 얼마 남아요 지금? 당연히 6-X만큼 남아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6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X만큼을 뺐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알코올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다시 물을 넣어요. 물을. 팍! 여기다 빼버린 다음에 여기다 물을 채웠어.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장식장에 아빠가 그 양주 있잖아요. 그 양주 먹고 거기다 보리차 채우는 거랑 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 먹고 채우면 안 되니까 한 모금 먹고 거기다 보리차 조금 채운 거죠, 지금. 그쵸? 이해되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씨, 더 먹고 싶은데? 그래서 또 처음에 먹었던 것보다 4분의 3리터만큼 더 퍼먹었어. 그리고 나서 다 거기다 다시 물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원래 얘가 6리터짜리 순수 알코올이었는데 물과 알코올과 물의 부피비가 5대 11이 됐다는 거야. 알코올이 확 줄었어요. 그렇죠? 16분의 5로 지금 줄었단 말이야. 6리터 곱하기 16분의 5로. 이해됐나요, 지금? 문제는 이해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그 수학적 언어로 다가왔는데 얘를 갖다가 내가 생활적 언어로 머리에서 인식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서술형이 되는 거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들 실생활 응용 문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주어지지 않고 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어려운 겁니다. 이해되나요 지금? 수학적 언어를 생활적 언어로 자기 스스로 바꿔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그냥 막연하기 어렵다고요. 이거 엄청 어렵죠. 그러면 못 풀어요 이거. 식을 못 세우니까. 식을 주어주고 차라리 풀라고 하면 쉽지. 근데 식을 내가 만들어내는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응? 알겠나? 당신은 이제부터 보다 아티스트. 오케이? 창조자. 자, 갑니다. 문제 풀 거예요. 문제 이해됐으니까. 얘는 어쨌든 처음에 퍼낸 알코올의 부피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미지수 x로 놓은 것까지 맞아요. 자, 근데 얘 문제가 뭐냐면은 맨 마지막 줄에 있어요. 6리터에 포함된 다 이 짓을 내가 가서 한번 퍼먹고 그 다음날 가서 또 퍼먹어가지고 남은 그 알코올의 비율이 11분의 16분의 5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원래 6리터만큼 알코올 원액이 있었었는데 지금 내가 어제 한 번 먹고 오늘도 한 번 딱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지금 비율이 5대 11이니까 16분의 5만큼 남았죠. 16분의 5만큼. 즉 약분해버리면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8이 돼서 즉 얘는 얼마? 8분의 15만큼 8분의 15리터만큼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나요 지금? 남아있는 알코올의 양은 8분의 15리터야. 이거 얼마야? 2리터도 안 되네. 다 먹었네 지금. 그죠? 어떻게 이거 완전 묽어지겠다. 자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처음에 알코올이 6리터가 있는데 거기서 순수한 100% 농도의 알코올을 빼갔어요. 그렇죠? X만큼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6리터에서 알코올이 점점 줄어나가는 과정을 수식을 세우면 걔는 8분의 15리터가 남았겠구나라고 보면 돼요. 선생님 물은 안 보나요? 물은 볼 필요가 없지. 어차피 난 알코올만 보면 되고 그 나머지는 당연히 물일 테니까. 이해돼요? 6리터 중에서 8분의 15리터가 지금 물이야. 알코올이야. 그럼 나머지 뭐 8분의 48이니까 뭐 33리터는 물이겠죠. 뭐 그거 굳이 걔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알코올의 부피를 구하라 했으니까 걔를 미지수로 놓으면 되고. 그래 그럼 알코올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만 한번 식을 써보자 이거야. 다시 처음에 6리터만큼 순수 100%가 있었는데 거기서 X를 빼버렸어. 그렇죠? 그래 나서 거기다 물을 채웠대. 그 순간 뭐가 변하냐면 농도가 변합니다. 농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도가 변한다고. 물을 제가 집어넣어서 희석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알코올의 농도는 얼마냐면은 알코올의 농도는 뭐분의 뭐예요? 똥물분의 똥이죠. 농도. 똥물의 농도는 똥물분의 똥이에요. 얘는 지금 알코올 더하기 물이 섞여 있는데 그게 6리터인데 왜 6리터에서 X만큼 내가 빼서 먹고 그다음에 다시 물을 채웠으니까 그 양은 6리터죠. 6리터. 근데 그 안에 알코올은 얼마큼 들었어요? 6 빼기 X만큼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농도입니다. 농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6리터에 600 X만큼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얘를, 그죠? 또 퍼먹었어. 4분의 3리터만큼 더. 그러니까 어제는 X만큼 퍼먹었는데, 오늘은 4분의 3리터를 더 퍼먹었어. 그쵸? 그러니까 내가 퍼먹은 물의 양이잖아요. 지금 이 술의 양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농도가 얼만큼 돼 있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6분의, 만약에 어제 1리터 먹었다. 이해되나요 지금? 어제 제가 만약에 6리터인데 제가 1리터를 먹었어요. 그럼 지금 알코올은 얼마 남았어? 5리터 남았잖아. 거기에 물 들어간 거고. 그럼 농도는 얼마야? 6분의 5죠. 6분의 5. 앞으로 네가 먹는 술들은 1리터에 6분의 5리터만큼 알코올이 들어있을 거잖아. 근데 그 다음날 얼마 먹었다고? 어제 먹은 양에서 4분의 3만큼을 더 드셨어요. 그 안에는 얼마만큼의 알코올이 들어있는데요? 이만큼. 얘를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따라서 남아있는 알코올은 뭐야?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얘를 한 번 더 빼주면 되죠. 그럼 걔가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8분의 15다 이겁니다.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식을 못 세워서 여러분들이 못 풀어.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그죠? 첫날 6에서 X 뭐 빼먹고, 그 다음에, 다음날 X에서 4분의 3리터를 빼먹을 건데, 그때 농도는 다르다는 거죠. 얼마만큼? 6분의 600X만큼. 그래서 요 식을 갖다가 양배에다 6을 곱하든지, 뭐 24를 곱하시든지 해서 정리를 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I can't solve this problem for the answer. 답까지는 내주지 않을 거예요. 이건 뭐 이제 쉬우니까. 그죠? 간단한 2차 방정식의 문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문제도 그 n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푸는 문제 있었었죠? 뭐였어? 38쪽에 2번 문제.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n 더하기 알파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사실은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냐면 나중에 그 상형로그의 지표 가수에서 거기서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얘가 좀 나와야 되는 건데 왜 항식이야 자꾸? 어쨌든 그런 개념이 지금 미리 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선행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예습하는 거다. 그래서 좀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학교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렇죠? 1등급을 가르는 상위권, 완전 극상위권과 상위권을 갈라버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문제니까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서술형으로 나와 있는 어떤 문제들, 얘를 갖다가 뭐 수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적 기호로 나와 있는 어떤 언어를 내가 생활적 언어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식을 만들어야 된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를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써있는 이 글들을 가지고 엄마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아빠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빠가 수학적 교수인데요. 어머, 안 되고, 할머니. 할머니가 더 똑똑해? 어쨌든, 깐난아기한테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완벽하게 설명을 딱 할 수 있을 순간, 옆에 있는 친구, 그거구나, 딱 깨닫는 순간, 여러분도 이런 어떤 그 수학적 언어에 관련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질문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도 고생했죠? 많이 질문 올려주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강남수학연구소의 수신쌤이었습니다. 안녕!